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한 질문들 중에서 자기가 치아가 아주 조금 삐뚤삐뚤한데 라미네이트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삐뚤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삭제 라미네이트 또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무삭제라는 거는 정말 삭제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치아에 그냥 그대로 붙이는 걸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고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조금 삭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큼 조금이냐면 한 0.1mm 정도 삭제를 합니다. 정말 살짝 벗겨내는 느낌이에요. 최소 삭제를 하는 이유는 치아 형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이나 치아에 얼룩이 있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면은 색깔이 비쳐 보일 수 있는 분들에게 최소 삭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정말 조금 삐뚤삐뚤한데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치아는 예전에 저를 스캔한 모형이에요. 저를 스캔을 하고 그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가상의 환자를 한 명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 치아가 정말 조금 삐뚤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 정도 삐뚤삐뚤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앞니가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 이런 환자를 가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환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삭제나 최소삭제를 하면 치아에 이렇게 얇게 막을 씌우듯이 붙이는 게 무삭제 라미네이트죠. 그럼 이렇게 치아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이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치열이 고르게 되려면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옆에 치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옆에 치아는 배열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라미네이트를 해야지 치열이 고르게 되는 겁니다. 보통 라미네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색깔이 이상하고 모양 이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열이 약간 고르지 않은데 이거를 교정이 아닌 라미네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하려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지만 고르게 라미네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치아는 이 정도 부분만 남겨놓고 삭제가 필요한 거죠. 이만큼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 삭제가 아니에요. 삭제를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치아에 삭제를 많이 하고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치아가 당연히 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필요하게 되고 이거는 좋지 않은 라미네이트 치료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라미네이트 하는 거는 진짜 반대예요. 그러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치아가 삐뚤삐뚤하니까 거기에 무삭제로 붙여만 주세요. 그러면 앞니 두 개는 이렇게 붙였다고 칩시다. 그럼 옆에 치아를 무삭제니까 또 얇게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툭 튀어나와 있는 치아가 그대로 툭 튀어나와 보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앞니 두 개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든 말든 일단 붙여요. 무삭제로. 난 삭제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앞니 두 개가 튀어나가 있으면 옆에 치아도 붙여서 배열은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옆에 치아들이 두꺼워지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또 옆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뭐가 치아가 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튀어나가 있는 거 막 튀어나가는. 옆에서 보면은 앞니는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붙어 보일 수가 있지만 뒤로 들어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그 두 번째 치아의 라미네이트가 무삭제로 하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두꺼워지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서 봤을 때 치아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껍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죠. 또 약간 45도 정도에서 본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앞니에 이렇게 두껍게 치열이 삐뚤삐뚤한데 삭제는 하기 싫어서 붙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꺼워지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라미네이트가 물론 앞에서 봤을 때는 튀어나가 보일 수는 있지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치아가 고르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아가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미세하게 조금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죠. 1mm 이내. 그러니까 이 정말 조금 삐뚤어진 사람들은 치아가 정말 약간 두꺼워지더라도 무삭제나 최소삭제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케이스 정도 삐뚤삐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난 정말 조금 삐뚤삐뚤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무삭제 또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라는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난 교정은 싫고 라미네이트로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예전에 한 5년 이상 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치아를 많이 깎고 하는 라미네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깎게 되면 치아가 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까지 하는 거예요. 치아가 정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죠. 당장은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무삭제 또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보통은 치열이 고르신 분, 즉 교정 치료가 끝나신 분들이 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정을 안 했지만 정말 조금 삐뚤어진 사람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꽤 많은 질문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조금 삐뚤삐뚤한데 무삭제 또는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해 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상수였습니다.